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광자와 어떤 밴드 구조와의 에너지 밴드 구조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복습을 잠깐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전자의 전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자가 들어왔을 적에 전자가 이 밸런스 밴드에 있던 전자가 컨덕션 밴드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트랜지션, 즉 전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직접 전이와 간접 전이가 있는데요. 직접 전이의 경우는 이 에너지의 밴드의 구조에 있어서 이 컨덕션 밴드의 엣지 제일 아래 부분과 밸런스 밴드의 제일 높은 부분이 K가 일치하는 경우. 그래서 K 방향, 우리가 그 브릴리언트 존에 있어서의 그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대표적인 물질이 갈륨 아르세나이드라고 합니다. GAAS죠, 그죠? 근데 이러한 또 제일 아래 부분과 제일 윗부분, 즉 밸런스 밴드의 엣지와 컨덕션 밴드의 엣지가 일치하지 않는, K가 일치하지 않는 이런 물질도 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간접전이형 반도체라 그러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실리콘, 대표적인 게 실리콘인데, 예를 들어서 이러한 충분한 에너지 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전자가 올라갔을 적에 K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머무를 수 있는 상태가 없다는 거죠. 위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이 저 K의 어떤 추가적인 이러한 K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오메가도 있어야 되겠다. 포논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 포톤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들어온 광에 의해서. 그리고 포논에 의한 이러한 어시스턴스가 있어야 돼요. 추가적인 도움이 있어야지 전이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직접이라 하지 않고 간접이라고 합니다. 인다이렉트라고. 이 그림은 아주 반도체의 책에는 이 그림은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지금 광자와 어떤 색을 이야기하면서 포토루미네센스는 아까도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 있는 전자가 어떠한 구조를 가지느냐, 에너지 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루미네센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s deposited, 즉 어닐링을 하기 전에는 빛이 한 개도 안 나왔는데 어닐링을 하고 해서 즉 열 처리를 해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밴드 구조가 바뀌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원자나 분자들의 분포들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정렬을 하게 되죠. 정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모르포스 상태에서는요. 그러니까 결정화가 덜 된 상태에서는 밴드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좀 이거로 따지자면은 빛이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밴드가 그냥 엄청나게 랜덤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이 이런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 밴드가 이제는 확실하게 밴드 갭이 생기면서 그 밴드 갭의 중심에 743나노가 되는, 즉 예를 들어서 이거와 어떤 이거의 중심이 743나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작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밴드 갭은 아마 600 근처가 되겠네요. 620 저기가 밴드 갭입니다. 빛이 나온다는 말은 거기서 빛이 흡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럴 적에 이제 금속의 광학적인 성질에 우리가 광택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봤고요. 표면이 산화되지 않아가지고 흡수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반사되거나 다시 광자의 재방출이 쉽게 일어난다. 거의 많은 금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메탈의 종류에 따라서 이 밴드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고 밴드 구조가 달라지고요. 당연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알루미늄이냐 카파냐 칼슘이냐 칼륨이냐 리튬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밴드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X축이 density of states, 그러니까
내가 전자가 머무를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그러니까 Y축은 에너지라고 불리게요. 여기서 우리가 3D 밴드가 여기 있고요. 4S 밴드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컬 트랜지션이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서 어떤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개념이 저렇다고 할지 이 사이트에 가면 이제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어떤 람다가 파장이 이를 적에 Y축이 반사율입니다. 리프렉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요. 한 600 정도까지는 완전히 반사를 다 해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눈에 아주 누렇게 보입니다. 왜요? 지금 이 800은 우리 눈에 안 들어오는데 600도 들어오고 700도 들어오고 500 몇십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황색보다 약간 빨간색에 더 가까워가는 그 황색 그게 우리의 그 금색이라고 그러죠. 보통 금색. 네, 그거는요 밴드 스트럭처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드는 어떻습니까? AU라는 이러한 거죠, 그죠? AU라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밴드 스트럭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감마에서 L, U, X, W, K 되어 있는데 감마, X, W, L, U, K 되어 있는데요. 밴드 갭이 없죠? 갭이 없습니다. 금속은 그래서 이거는 전기가 잘 흐르고 이것도 전기 잘 흐르고요. 그런데 리프렉턴스가 골드하고 실버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실버는요 600에서부터 300까지도 충분히 반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발전수 파란부가 우리 눈에 동시에 반사돼서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똑같이 들어오면 하얀색이 될 건데 여기에 보면 약간 다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은색에 가까워 그렇게 되고요. 골드는 어떠냐면요, 아예 이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훨씬 많이 들어와요. 반사가 돼서. 그러니까는 우리 눈에는 누런색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러한 리프렉턴스가 형성되는 이유는요, 얘하고 구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밴드 스트럭처가 다르죠. 밴드 스트럭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완전히 다릅니다. 알루미늄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 실과 또 다르게 굉장히 하얀색 그쪽에 더 가까운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요. 여기 보면은 똑같이 AU나 AG나 이런 게 있지만 주기가 달라요. 여기는 픽톤으로 해가지고 5D10에 5SON이라 4D10에 들어가고요. 여기는 5D10에 6 완전 주기가 한 개 다르다 그죠? 그러면서 원자 주기 원자 배치도 다르고요. 전자 배치도. 그러다 보니까 이 밴드 구조에 차이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에 있어서 반사되어지는 어떤 그런 빛들의 양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 말은 흡수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이만큼은 흡수하지 않겠습니까? 반사가 된다는 거. 반사가 충분히 안 됐다 그러면 흡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요런 빛들을 흡수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빛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 밴드 구조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사파이어 같은 경우가 이제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파이어 모형이 이런데요, Al2O3가 이렇게 자라거든요. Al2O3가요, 사파이어라고 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쌉니다. Al2O3 파우더는 되게 싼데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파우더 자체는 그러니까 다결정이죠, 그죠? 다결정. 그거를 녹여서 아주 정교하게 단결점으로 만들어내면은 이러한 이제 보석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사파이어라는 보석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뒤에도 나오지만 어떠한 불순물을 집어넣어줘야만 일단 루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크롬을 넣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망간을 넣어준다든지 약간씩 그 주느냐에 따라서 얘의 그 안에의 어떤 밴드 구조가 달라지겠죠, 그죠? 군데군데 다른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빛을 내는 어떤 굉장히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러한 루비도 될 수 있고 사파이어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물질이 되는 거죠. 아마 이게 Al2O3에 Al2O3에 크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루비라고 할 거야. 루비 보석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헥사고날 구조를 갖는다. 그럼 헥사고날 구조는 여러분이 X선 결정학에서 배웠지만은 우리가 이제 밀러 지수가 4개로 형성이 된다. 보통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4개로 하면은 이제 편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육면 정육면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A1, A2, A3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면 편하거든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120도로. 그리고 G 방향에 이 마지막에 G 방향에 있는 요걸 하다 보니까 그냥 세 개로 나타내는데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편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밑면을 세 개의 축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요 다른 두 개의 좌표하고 한 개의 좌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체 물리 말고 X선 결정학을 배우면은 당연히 배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A 스페이스에서 보느냐, R 스페이스에서 보느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 그림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다. R 스페이스 여기 있고 A 스페이스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자 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책에도 여러분 자세하게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와 있는 호프 다이아몬드 같이 다이아몬드는 C 다이아몬드는 사실 원래는 투명하죠, 그죠? 투명하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불순물이 한 개도 안 들어가 있는 탄소로만 되어져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떠한 빛을 낼 지게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커팅하느냐에 따라서 저 빛이 들어왔을 적에 반사되어지는 것과 흡수되어지는 것, 또 굴절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대단한 어떤 광채를 아름다운 광채를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여기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불순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마치 루비처럼. 그러면 Al2O3는 엄청 싼 물질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싸요. 근데 놀랍게도 잘 넣어가지고요. 여러분이 성장만 잘 시킬 수 있으면 저렇게 보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런 보석. 그래서 불순물에 들어감으로 해서 결국은 에너지 밴드가 달라지는 거죠. 에너지 밴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과학적인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태양빛에 가가지고 얘한테 흡수되는 게 있고 더 잘 반사되는 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아무리 반짝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가면 저거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잖아요. 불빛이 없으면요. 근데 결국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물질과 우리가 비춰지는 빛과의 상호 관계에서 이러한 반사되는 빛과 또한 흡수되는 바람에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물을 뭘로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물질의 전체적인 에너지 밴드 스트럭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자하고 이 과학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그 빛이 들어갔을 때 광자 여러 가지 파장을 갖는 광자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흡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통과시키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반사시키는 것도 있고, 그죠? 통과시킬 때는 또 굴절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표면 자체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굴절이 다르게 일어나가지고 또 뭐 프리즘 효과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물을 통해서 우리는 보습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빛과의 상호작용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아주 작은 크롬을 양을 넣어주는데도 이 루비 사페 루비는 빨간색으로 정말로 굉장히 빨간색 이쁜 보석이 되는 거죠.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아마 망간 같은 거 넣어줄지게. 그러니까 결국 3D 레벨에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조금 넣어주고요. 여기 이 자리에 매일 치안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트들 주위로 에너지 밴드가 달라져서 들어가는 빛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다른 과학적인 현상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16장을 해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낮은 에너지 들뜸이 있다면요. 아까 전에 말씀 처음에 이제 1장 원디멘전 거기서 보여드렸는데 이 물질은 금속이 되는데 적어도 하나의 띠가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한다. 상태가.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 그 다음에 절연체와 반도체는요. 채워진 띠와 즉 가전자 띠, 그 다음에 비워진 띠, 전도 띠반을 가진다. 그러니까 아예 비어 있고요. 움직일 수 있는 놈이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여기는 다 채워져 가지고 움직이고요. 여기는 움직일 수 있는데 있는 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 채워진 부분과 안 채워져 있는 아예 안 채워져 있는 그 띠와 띠 사이를 우리가 띠 틈이라고 그러는데 밴드갭이다. 다 에너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밴드갭, 그죠? 이 에너지 밴드갭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다 채워져 있고 여기는 텅 비어 있는 거를 우리가 절연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요, 이런 이 틈이라는 것이 아주 좀 작은 경우다. 그러나 여전히 절연체입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거나 이러면은 많은 전자들이 이렇게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것이 반도체고요. 절연체는 아예 그래도 못 올라가요. 왜? 이 에너지가 너무 커가지고. 이 틈이 너무 커서. 그 다음에요, 물질의 이 가전자 수, 조거의 수죠. 우리 원소 주기율비에 있어서는 반원자 분자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D에 들어가는 운반자의 수를 결정한다. 아까 전에 1가의 경우와 2가의 경우에 유니셀이 어떻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D에 들어가는 운반자의 즉 전자의 숫자를 또는 홀의 개수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실리콘은 이렇게 최외곽에 전자가 4개가 있고 그래가지고 타이트하게 옆에 실리콘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가 한 개도 없죠. 근데 온도를 올려주면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정도의 전자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전공을 만드는데요. 100만 개 엄청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 1몰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실리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100만 개 맞죠? 100만 개가 아니라 10의 10승계 정도. 10의 10승계 작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체적인 개수에 비해서 많이 작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도체라고 합니다. 절연체는요 10의 3승, 4승도 안 됩니다. 전자의 개수는 10의 10승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이 이 조거의 수하고도 관계가 있다. 가전자 수. 그 다음에 띠들 사이 텀은 주기 포텐셜이 3개에 의해서 있습니다. 요거의 선은요. 그래서 아주 큰 놈은 절연체라고 했고요. 포텐셜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D의 텀이 너무 커가지고 절연체가 되어버리고
위크하게 되면은 금속이 될 확률도 높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띠 구조를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즉 전자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대면 수업으로 가르쳐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전자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하는데, 특히 전자와 핵과의 어떤, 그죠? 격자에 있는 핵과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한 건 다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전자 상호작용을 우리는 무시했다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이나 모트 전연체와 같은 이 상호작용이 활발한 물리 현상은 우리가 설명을 못해요. 이 모델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모트 전연체 같은 경우는 이거로 해석하면 전연체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전연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해석 자체가, 가정이나 해석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달리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대부분의 좀 깊이를 있게 다루는 고체 물리학 책을 보면요, 우리가 모트 전연체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 페이지 정도를.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자성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았죠, 아예 거의. 그러니까 전기적인 성질만 많이 다뤘고요. 자성은 사실 전자와 전자 사이에 어떤 스핀, 매그네틱 모멘트에 의한 상호작용에 의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전자와 전자에 관한 것을 안 다루다 보니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기적인 성질에만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다. 자기적인 성질을 하면은요, 다시 그 자기적인 성질을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에서의 자기적인 성질을 일으킬 만한 에너지항을 우리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끄집어내야 되냐? 쉽게 말하면 외부의 자기장을 걸어뒀을 적에 자기적인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 자기장과 반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석이 되거나 아니면 상자성이 되거나 그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물질이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전자들에 의해서 물질의 성질은 거의 정해지는데, 그 전자의 스핀 자기 모멘트, 즉 스핀 가구동량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 마그네틱 모멘트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띠 구조로는 좀 해석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체의 어떤 광학적인 성질은요, 전자적 전이, 아까 전에 일렉트론의 트랜지션이 옆에 있었죠, 그죠? 전자적인 전이가 가능한 에너지에 크게 의존한다. 그래서 이것들이 전이가 가능한지 아니면 전이가 안 가능해서 반사를 하는 건지 또한 통과를 시키는 건지 모두가 아니면 흡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에 크게 이 광학적인 성질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까지 알아봤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은 밴드 픽처로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보면은 강자성체의 설명과 모트의 어떤 전연체 부도체에 대한, 모트는 이렇게 사람 이름인데 MOTT로 씁니다. 요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 어렵다. 그래서 짧은 양인데요.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 16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16장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넘어서서 과연 15장은 다음에 제가 한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까? 17장부터
X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가 솔직히 그 17장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2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뭐 물질의 어떤 전기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물질의 레지스턴스와 어떤 템퍼러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볼지게요. 이제 그 반도체 물리에 대해서 17장이 나오는데 온도에 대해서 있잖아요. 레지스턴스가 어떻게 되느냐. 볼지게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는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저항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은 여기 있는 전자들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전도전자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이 주는데 이 메탈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이 저항이라는 게 커져버립니다. 메탈 같은 경우. 왜냐하면 벌써 전도전자는 풍성이 있는데 이 격자의 진동에 의해 가지고 전자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부딪히게 되죠. 이게 잘 못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메탈 같은 경우는 온도에 대체적으로 저렇게 그래서 이제 CPU 인텔에 있는 CPU 같은 경우인데 오래 쓰게 되면은요 그냥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데 DRAM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다. 물론 이것도 열이 나죠. 근데 반도체에서 열이 난다기보다도요 그 기판에 있는 도체에 의해서 열이 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뜨겁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일렉트론과 홀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전자와 전공이 뭔가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밴드 스트럭처를 보니까요 여기 보면은 필드 밸런스 밴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이걸 가전자대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비어있는 것처럼 empty conduction 밴드라고 이제 반도체의 경우 그렇지게 외부에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가 오게 되면요 열 에너지도 좋고 빛 에너지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전이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 만약에 이걸 K 스페이스라고 한다면은 직접 전이라고 하죠. 직접 전이 다이렉트 밴드 갭 머티리얼이다. 전이를 우리 다이렉트 트랜지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자가 있던 그 스테이트에 전자가 이제 나가고 나서 이 생긴 이 스테이트를 우리가 홀이라고 합니다. 홀. 홀은 입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있는 그 자리에 생겨 구멍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공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원래 얘가 여기 있을 때가 중성이었는데 이게 전자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플러스처럼 느낀다. 그래서 플러스 차지라고 취급을 하죠. 플러스 차지라고 취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때 우리가 K-KX max로 만약 여기 있다 그러면요 전공이 여기서 일로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에너지 증가가 있을 수 있다. 에너지 증가가 K의 변화에 따라서 그죠?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EM 스타라고 하는데 여기 스타라고 붙인 이유는 이 M이라고 안 하고 스타라고 붙인 이유는 아마 이러한 물질 내에서 이러한 그 밴드의 구조를 갖는 놈은 주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전자리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효 질량,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어떤 자유전자로 취급했을 적에 약간 몸이 더 무거운 듯한, 왜 주위에서 끌어당기는 게 있으니까요. 영향을 미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질량. 그래서 완전히 공기 중에 있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다. 일간 에너지 증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이제 책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전자의 유효 질량이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236페이지를 보시면요 나오는데, 저기 보면 CBM 건설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컨덕션 밴드에 여기 미니멈에 보면은 여기 일렉트론 그 E의 미니멈 더하기 이런 식의 커버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그죠? 2차 곡선처럼, 그죠? 이렇게 파라보라 포물선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K 꼴 KM일지게, KM일지게 이건 제로가 되는데 그때가 EM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이러한 2차 함수의 형태로 주어질 수 있고, 얘는 밸런스 밴드인데 EM보다 이만큼 떨어지는데 마이너스에 다른 개수에다 그 K-KM의 제곱을 볼 수 있다. 맞죠? 그렇다고 할 적에요, 우리는 이 전자의 유효 질량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요, 이 E를, 에너지 E를 K에 대해서, 이게 지금 X축이 K잖아요. K에 대해서 두 번을 미분하고요, H바 제곱으로 나눠준 게 M스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E 자체를 어떻게 줄 수 있냐면 2n분의 H바의 제곱 K제곱으로 되어 있죠. 그죠? 아까 전에 여기 스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럴 적에 양변을 K로 미분을 해봅시다. 한 번 미분하면요 2m 스타에다가요 H바 제곱에 2K가 되고요. 그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니까요 그냥 요거 없애주고요. 그냥 K 없어지면 되죠? AM 스타분의 H 바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식으로부터 우리는 M 스타 분의 1을 지금 구하는데 H 바 제곱을 이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양변에 나눠주면은 H 바의 제곱분의 K로 두 번 미분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요 식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 적에는 뭐냐면은 K가 K 맥시멈으로 그냥 거기에서 최대치를 갖는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똑같이 두 번 미분하면 요 개수, 요게 되죠. 요거를 두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 미분하면 두 번 미분하면 알파만 남죠. 알파. 그래서 요게 알파가 되고 한 번 미분할 때 2가 나오니까요. 알파 제곱분의 2 알파가 됩니다. 언제요? 에너지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저 앞쪽에서 분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H바분의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는 우리가 앞에서 나오는데 결국은 요게 뭐냐면은 운동량이죠. 운동량. 어떤 K에서의 운동량입니다. H바의 K에서의. 근데 이걸 왜 빼줬느냐? 요걸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벗어나는가. 그 상태죠. 그죠? 거기에다가 운동량에서 뭡니까? 질량을 나눠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분속도가 나오겠죠. 다시 설명할게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어졌을 적에 한번 K로 미분을 해라. 그러면은 2가 나올 것이고요. K로 미분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제로 되버리고요. 알파 2알파에 나오는데 k 마이너스 km이 되죠, 그죠? 근데 2알파가 뭐냐면 m 스타분의 h 바 제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 바가 분의 1이 있으니까 m 스타분의 h 바가 된다. 저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다시 해드릴 겁니다. 2주 뒤에 다시 자세하게 할 건데요. 자, V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H바분이에요. 이건 미분 기호죠, 그죠? K로 미분해라 뭐를 입실론을 에너지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미분을 해놨죠. 한 번 미분한 게 여기 있네요. 여기 그죠? 이건 어떻게 되느냐? H바분의 1에다가요. 요게 여기 있잖아요. 한 번 미분한 거. EM 스타분이에요. 그죠? H바 제곱이에요. 2K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죠, 그죠? 벡터니까 이 벡터 써줍시다. 여기 벡터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2가 없어지고요. H가 한 개 없어지니까 H바분의 M 스타분의 H바의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지금 CBM이잖아요. 이게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컨덕션 밴드 미니멈 전체.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도대에서의 전자의 유효질량이죠. 전도대에서의. 그럼 VBM은 뭐냐?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의 유효질량은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할지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M 스타분의 H가 1이 H가 2알파 프라임 알파 대신에 알파 프라임이 되고 그 다음 전공의 에너지는 자 여기 보면 양수로 이것 두 개 다 양수로 잡아야 된다. 양수로. 왜 그러냐? 질량이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질량은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거기에 입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양성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거기 뻥 비어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질량이기 때문에 양수로 잡아야 됩니다. 다 양수예요. 보시면은 그 다음 전공의 에너지는요 어떤 에너지 더하기 EM 스타분의 맞죠? 이것의 여기 H를 써놨습니다. 홀의 질량분의 H가 제곱에 운동 에너지 제곱 요게 된다.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교수님? 알파 프라임 대신에요 2분의 H바 제곱을 여기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H바의 제곱에 넣어주니까요 2M 스타 그죠? 있고요 H바의 제곱에다가요 그 다음에 K-KM의 제곱이 돼요. 알파 프라임 대신에 그냥 집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홀의 이제 사실 전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홀에 대해서는 그런데 여기 보면 광자의 전자의 절도 우리가 보는데요. 여기 있는 전자가요 일반은 광자의 에너지를 받음으로 해서 이렇게 선이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E라는 지점에서 Q라는 지점으로 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여기에 이때 이 K 전자의 그 모멘텀 파수는 KE가 되죠. 그 다음에 그때 전공의 어떤 모멘텀은 KH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이렇게 돼 있을지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홀과 전자의 운동량을 다 제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홀은 전자의 운동량의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일단은 15장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17장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17장부터는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반도체 시간에서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 위주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문제를 푸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금요일 강의가 아마 동영상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렇게 자주 공부를 해서 친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수고했습니다.